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30회 부산국제영화제 한국영화의 오늘 스페셜 프리미어 섹션에 초청받은 올해의 기대작이죠. 프로젝트 Y의 오픈토크 진행을 맡은 더 스크린의 박혜인 편집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오픈토크는요, 지금 현장뿐만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 그리고 치즈직에서도 생중계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부터 정말 많이 기다리셨죠? 네, 지금부터 우리 프로젝트 Y의 주인공들을 무대 위로 모실 테니까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환 감독님, 한소희 배우님, 전종서 배우님, 김성철 배우님, 정영주 배우님, 이재균 배우님, 유아 배우님까지 네, 무대 위로 올라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우리 프로젝트 Y의 모든 주인공들이 이렇게 무대 위로 올라와 주셨는데요. 감독님, 배우님들, 우리 부산의 관객들에게 먼저 인사 말씀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독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프로젝트 Y의 연출한 이현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귀한 시간 저희 만나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아직 부산영화제에서는 오늘 이 오픈토크 마치고 좀 이따 이제 첫 상영을 하는데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 배우들 이번에 되게 열심히 그리고 좋은 감정들과 정서들로 연기들을 많이 보여줬으니까요. 집중해서 많이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소희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프로젝트 Y에서 인선 역할을 맡은 한소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마찬가지로 이른 시간부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종서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젝트 Y에서 도경 역을 맡은 전종서입니다. 부산에 작년에는 안 왔는데 올해는 이렇게 저희 영화로 찾아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요. 저희 영화 되게 재밌게 잘 나왔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오늘 재밌는 시간 같이 보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김성철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직 영화를 못 봐가지고 저도 오늘 아마 볼 예정인데 어제 레드카펫을 하는데 같이 서고 싶었어요. 네. 나갈까 말까 고민을 엄청 하다가 못 나갔어요. 약간 민망해가지고. 아무튼 그리고요, 저희 영화 그래도 감독님한테 주셔도 토론토 다녀오고 나서 어떠냐고 막 여쭤보거든요. 네, 너무 재밌게 잘 나왔다고 그래서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알쓸히 콘텐츠에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번에 우리 정영주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프로젝트 Y에서 한소 역할을 맡은 정은주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우 생활 31년 차인데요. 부산영화제, 국제영화제 입성은 생애 처음입니다.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아직 영화를 못 봤는데 정은주의 황소가 어떻게 나올지 저도 참 궁금하고요. 흑황소일지 황황소일지 여러분들도 기대하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칭찬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재균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서프 역할의 이재균입니다. 이렇게 일본에 찾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많이 기대해 주시고 작품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유아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유아입니다. 우선 이렇게 배우로서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감격스럽고 또 이번에 함께하게 된 배우분들이 제가 평소에도 굉장히 좋아하고 작품도 다 챙겨봤던 배우분들이라 함께해서 너무 영광이었던 작업이었는데요. 저의 첫 작품 활동이니까 예쁘게 봐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프로젝트 Y도 많이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 영화를 보신 배우님과 아직 못 보신 배우님이 나눠져 계시는 것 같은데요. 못 보신 배우님들이 약간 야구의 느낌으로 토론토에
현장에서 먼저 우리 관객들 만나셨잖아요. 해외 관객들 반응도 엄청 뜨거웠던 것 같은데 해외에서 어떤 반응 제일 좀 기분 좋으셨는지 영화를 보신 세 분께 우선 좀 여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한소희 배우님이 대표를 얘기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현장에서 되게 저희도 웃으면서 촬영했던 씬들이 많았었는데, 이제 특히 이제 혁구 배우님 씬에서 되게 즐겁게 촬영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그런 씬들에서 이제 다 같이 웃어주는 게 저는 되게 뿌듯하고 영화 보면서 더 즐겁게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권정서 배우님은 좀 어떠셨어요? 저희도 이제 그 토론토 영화제에서 상영을 한 게 저희도 처음 영화를 그렇게 제대로 본 거였는데 반응이 되게 좋았고요. 되게 포인트 웃으면서 잘 봐주셔서 되게 좋은 분위기에서 영화 상영을 마쳤습니다. 네. 우리 배우님들께도 스포일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오픈 토크는요, 최대한 스포일러 없이 우리 영화 기다리시는 관객들, 영화 더 재밌게 보실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질문 위주로 하겠습니다. 사실은 18, 19, 21일 부산에서 처음 공개가 되는데, 전성 매진이거든요, 지금. 예, 박수 한번 주세요. 오픈하자마자 전성 매진이어서, 네. 개봉을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공통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 Y는 이 똑같은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서 돈과 금괴를 훔친 두 여자가 벌이는 범죄 누아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한 줄에는 담기지 않은 정말 금괴 같은 배우들이 출연하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금괴로 정수리를 때려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뭔가 되게 아픈데 엄청 기분이 좋은? 금으로 맞으니까 좋은? 이런 기분이었습니다. 우리 감독님 자랑하실 얘기가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배우님들 캐스팅한 과정에 대한 이야기도 좀 먼저 들려주세요. 어떤 캐릭터를 왜 이 배우를 캐스팅하셨는지. 네, 일단 시나리오를 쓰면서 어쨌든 미성과 도경을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캐릭터를 연기를 했을 때 좀 보시는 분들한테 좀 압도적으로 좀 이해와 설득이 될 수 있는 배우분들을 생각하다가 한수 배우님하고 전동수 배우님을 생각했고, 그 즈음에 저희가 이제 시나리오를 들었었는데 재밌게 보셔서 만났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프론트에서도 언급을 했었는데, 제가 소희 배우님하고 정서 배우님을 선택한 제가 이제 같이 작업을 했다고 요청을 드렸던 부분은 두 분이 어쨌든 지금 요즘 많은 대중들한테 아이콘으로서 되게 유명하고, 그래서 그런 아이콘들이 나와서 이런 아주 밑바닥의 현실들을, 정서들을 매물같이 동물적으로 표현했을 때 사람들한테는, 대중들한테는 어떤 이질적인 충돌 지점들을 한번 포착하고 싶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작업하면서 잘 된 것 같아서 되게 좋게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김성철 배우님 같은 경우는 토사장으로서 이제 고민을 했을 때, 사실 이제 성철 배우님한테 좀 못 봤던, 그 당시에는 파가가 아직 보리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모습을 생각하다가 성철 배우님하고 하면 참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또 저랑은 계속 좀 꾸준히 작업을 했던 이재균 배우가 있어요. 근데 이재균 배우랑 성철 배우님이 이제 예전에 공연할 때부터 친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참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성철 배우님한테도 저희가 이제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정영주 선배님 같은 경우는 애초에 시나리오 쓰면서 사실 황소 캐릭터를 여자로 했을 때 밈이 있어요. 진짜 삭발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그거를 내가 빨리 써먹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과감하게 만나서 이거 머리를 밀으셔야 되는데 괜찮겠냐 했는데 큰 케이스 생각해 주셔서 그렇게 해서 합류하게 됐고, 이재균 배우가 저랑 제 전작들 박하영에서부터 계속 거슬러 올라온 배우고, 제가 믿고 항상 의지하는 배우라서 감사하게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여배우 같은 경우는 저랑 이번에 첫 작업인데, 사실
맡으신 역할 하경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좀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하지만 이 역할이 좀 철없고 뭐 좀 이런 캐릭터인데 스포가 될까봐 말씀 못 드리지만 그래서 근데 그 작은 분량이지만 어쨌든 힘있게 전달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왜냐면은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의화 배우님을 생각을 해서 요청을 드려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감독님께도 배우님들께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특히 산말 캐스팅 제안을 흔쾌히 오케이 해주신 우리 정영주 배우님께도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네, 이번에는 배우님들께 공통 질문인데요. 영화로만 봤을 때도 느껴지는 글 자체가 되게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영화 보면서 들었거든요. 시나리오를 보시면서 이 캐릭터 봤을 때 약간 첫인상이라고 그럴까요? 각자의 캐릭터가 좀 어떤 첫인상을 시나리오에서 느끼셨는지 그 얘기 좀 궁금합니다. 한소희 배우님부터 여쭤봐도 될까요? 시나리오를 처음 봤을 때는 뭔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제 청춘들의 내용이 뭔가 땅에 딱 붙어있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고요. 그리고 미선이 자체는 어쨌든 도경과 뭐 방법과 수단은 다르지만 어쨌든 목적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약간 물불 가리지 않고 뛰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저한테는 좀 신선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전승호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작년에 그 시나리오를 받았는데 동갑내기 친구인 여성 투톱물 작품을 만나는 게 되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작품이 있다는 게 깜짝 놀랐었고 그리고 그게 또 재미있게 읽혀졌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 글도 워낙에 재밌었어요. 그리고 캐릭터도 대본에 쓰여진 것도 워낙 재밌었지만 이거를 손희배우랑 같이 한다면은 대본에 쓰여진 거 이상으로 연기를 하면서 만들어갈 수 있는 게 케미스트리가 많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서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 한국 여성 투톱 자체가 흔치 않은 장르 영화이기도 하지만 단언컨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여성 서사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정말 온몸을 바쳐주신 두 배우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김성철 배우님, 저는 올해 빌런상 이런 게 있다면 토사장이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토사장은 진짜 무서운데 뭔가 좀 한 듯이 궁금해지는 그런 인물이에요. 굉장히 무서운데 너도 사연이 많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눈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생각을 토사장을 보면서 했습니다. 이 캐릭터 만드시는데 고민 좀 많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캐릭터 얘기 좀 들려주세요. 우선 기본적으로 그 빌런을 얘기할 때 보통 서사가 있는 거예요. 토사장은 서사가 없습니다. 절대 악이에요. 그냥 악의 근원. 그런데 이제 이 하경 역할의 저랑 미선 역할의 소희랑 맞서 싸우는 그 과정에서 이 절대 악과 이 친구들이 싸울 때 얼마나 큰 에너지로 가져가야 될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감독님하고 그런 건 상의를 많이 했었고 저희가 추구했던 바는 눈으로 사람을 죽이자. 말씀하신 대로 눈으로 에너지를 쏴서 레이저를 쏴서 이제 길을 눌러버리자. 네. 제가 어떻게 해요? 그건 제 몫이 아니거든요. 쉽게 눈으로 죽일 수 있는 그건 분이 제 아니거든요. 몫이 아니라서 감독님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막 영수님하고도 얘기 많이 하고 그래서 뭐 여러 시행착오를 통해서 저도 못 봐가지고 네. 궁금합니다. 어떤 네. 결론이 나왔는지. 예, 보시면 굉장히 잘했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분명히 저 눈이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눈인데
두 분은 약간 반사 이렇게 튕겨나가는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정영주 배우님 캐릭터 이름이 황소예요. 이 이름만 딱 들어도 심상치 않다는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을 텐데요. 영화 보시면 진짜 한눈에 반한다는 게 어떤 건지 아실 것 같은 그런 캐릭터입니다. 정영주 배우님이 시선 강탈, 황소 캐릭터, 삭발 말고도 진짜 준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대본 시리얼을 처음 그냥 한 번에 읽어봤고요. 읽다 보니까 황소 캐릭터가 젠더가 느껴지지 않았어요. 여자다 남자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황소도 서사가 없어요. 과거에 무슨 짓을 했다가 토사장하고 만나서 이 좁아터진 서울까지 들어와서 이 아웅다웅을 하는지 이런 서사가 전혀 없었는데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운명을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뭐 대단한 분노도 없고 대단한 목적성 그런 것도 없지만 처음 시나리오 읽었을 때는 토사진을 사랑하나? 네, 이런 느낌을 좀 적지 않게 받았지만 나름의 연민을 전혀 안 갖고 있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좀 들고 도경과 미성과 심리적으로 맞닥뜨렸을 때 젠더로서의 맞닥뜨림이 아니라 그냥 내 삶의 목적에 필요 없다, 불필요한 건 제거하자가 첫 번째 순서였던 것 같고 그래서 많은 대사가 주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저 역시 저는 눈빛 말고 이 어깨로 사람을 죽일 수 있구나를 담당을 했었는데 네, 감독님이 상체를 좀 키워주길 바래서 상체 운동을 좀 열심히 좀 했고 또 제 의상이 또 한몫 황소 캐릭터를 또 돋보이게 많이 도와줘서 저는 참 즐겁고 아주 단단하게 좋은 작품을 좋은 작업을 해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게 토끼 같습니다. 치킨 부분 같은 그런 캐릭터입니다. 근데 이거 오늘 감독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갈게요. 빌런들에게 서사를 안 주셨다고 배우님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유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지금 황소님의 궁금증을 살짝 풀어주시죠. 네, 토사장을 짝사랑했던 건가요? 아니요, 토사장을 사랑하는 건 짝사랑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빌런들의 서사들이 이 영화는 되게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된다고 속도감 있게 봐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 절대 악을 그냥 악으로서만 존재하게 했던 건데 사실 성철 배우님이나 영주 선배님과 얘기할 때 전사들은 있었어요. 전사들은 존재했어요. 전사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근데 그거를 굳이 영화에서 보여주지는 않아도 될 것 같다. 왜? 엄청 빠르게 진행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만약에 영화를 보시는 분들이 여기 계시다면은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만들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미성과 도경의 세대의 그 화두의 그 여성 서사도 있지만 황소와 또 오늘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김신로 선배님이 연기했던 가영 같은 경우도 이 두 세대의 어떤 여성 서사가 존재하고 있는 부분도 참고해서 봐주시면 더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이재균 배우님께 여쭙겠습니다. 이완 감독님과 굉장히 오래 작업해오셨고요. 그래서인지 모든 배우님들 사실 몸고생을 진짜 많이 하시는 작품이기는 한데 이재균 배우님 성분은 유독 마음 놓고 좀 몸고생 시킨 캐릭터가 아닌가 마음 놓고 괴롭힌 캐릭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재균 배우님 석구 캐릭터에 대해서 좀 얘기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되게 많은 작품을 같이 했다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첫 번째 작품이 네, 아파요. 예, 사실 저도 감독님이랑 되게 친하게 잘 지내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번에 석구 역할은 오랜만에 한 8년 만에 다시 촬영을 하면서 되게 감격스러웠던 순간들이 되게 많았는데 심지어 이제 마지막 촬영날 감독님이 좀 눈시울이 붉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좀 감동하셔가지고 근데 석구 역할은 어떻게 보면 제가 제일 많이 생각했던 건 파리 같다는 똥파리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되게 좀 어떻게 좀 저리 가 해도 다시 오고 끝까지 살아남아요. 근데 석구 역할은 되게 살아남기 위해서
돈을 위해서 이렇게 엄청 복잡한 생각을 하는 인물은 아니고 이게 살기 위해서 사는 그런 인물인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유아 배우, 네, 이 하경이라는 캐릭터 배우 데뷔작으로 정말 강력한 캐릭터를 선택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이 유아라는 인물 자체를 완전히 박살내는 그야말로 정말 강력한 캐릭터인데요. 이 인물 연기하시면서 물론 첫 배우로서의 설레임이나 떨림도 있었겠지만 배우로서 쾌감도 되게 크셨을 것 같아요. 그 얘기 좀 들려주세요. 우선 처음으로 하경이라는 캐릭터를 시나리오를 보고서 느낀 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기존의 오마이걸의 유아를 기억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감독님의 말씀처럼 신선한 배신감을 줄 수 있다고 느꼈고 이거 제대로 하면 정말 색다른 모습들을 관객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열심히 준비했고 정말 연기를 처음 하게 된 작품이 프로젝트 Y여서 그런지 더 강력하게 배우로서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영화를 보시면 이 캐릭터를 하면 재밌겠다라고 얘기하시는 저분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이게 영화에서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감독님께 조금 더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 프로젝트 Y라고 하는 이 제목이 보통 영화 안에서 한 번은 나오거든요. 어떤 영화들을 보면 그 주인공들이 뭐 대사나 이런 걸 통해서 제목을 한 번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영화가 끝날 때까지 한 번도 제목이 안 나옵니다. 제가 뭐 놓친 줄 알고 다시 봤습니다. 예, 이 프로젝트 Y라는 제목부터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작업 준비하면서 이제 여러 인터뷰들을 많이 했는데, 네,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어차피 배경이 이제 밤의 세계들이다 보니까, 네, 근데 뭐 일종의 뭐 영화들을 많이 보셔서 아시겠던 뭐 공사다 뭐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사실 그거와 같은 의미로 누군가한테 무엇을 할 때 프로젝트라고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프로젝트라는 단어를 선택했고, 그다음 Y라는 거는 젊은 여성들의 이야기여서 아니면 유스 당신의 아니면 블레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좀 폭발적으로 추상적일 수 있게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영화를 보고 Y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단어의 의미들이 있는데 이 영화를 만난 관객분들이 자기만의 Y를 완성해서 나가시면 참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프로젝트 Y라는 제목을 만들었고, 또 하나는 그냥 왜 그냥 Y인데 왜 WHY에서 Y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관객분들한테 아니면 구성적인 어쩌라고 왜? 이런 의미로도 같이 동의어로 제목을 만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한효희 배우님 그리고 전종서 배우님께 여쭙겠습니다. 그 작품 안에 비속어기는 한데 두 분이 서로를 부르는 애칭이 있습니다. 애칭이라고 해도 되죠? 지로 시작하는 말과 신으로 끝나는 말? 네, 두 분이 그렇게 애칭을 누르시는데요. 두 사람의 관계라는 것이 단순히 가장 가까운 친구를 넘어서 자매, 가족, 자매로 태어난 가족 같기도 하고요. 굉장히 좀 진짜 가깝지만 완전히 남일 수 있는 굉장히 독특한 가족 관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두 인물의 관계에 대해서 두 분 어떻게 생각하고 연기하셨는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전종서 배우님부터 여쭤볼까요? 그쵸. 저희는 영화 안에서 정말 가족 같은 서로밖에 없는 존재로 나오지만 그 사건이 발생을 함으로써 이제 프로가 되죠. 일하는 사람들. 그 사건을 해결하고서부터는 프로가 됩니다. 여기까지. 프로의식을 갖고 프로의식, 각자의 욕심을 걸게 됩니다. 네, 한소희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덕경이와 미선의 관계는 약간
피는 물보다 지나가는 말을 사실 깨우실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닌가. 그리고 어쨌든 도경이도 그렇고 미선이도 그렇고 어쨌든 꿈꾸는 삶에 대한 목표는 확실히 같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친구들이 이렇게 끈끈하게 인생을 같이 살아오면서 서로 의지하고 서로 소환되는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되게 비즈니스적인 관계였군요. 어떻게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걸 왜 여쭤봤냐면 감독님께서 지금까지 만들어 오셨던 작품들과 굉장히 결이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괴를 좀 같이 하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로밖에 의지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만나서 정말 가족을 뛰어넘는 어떤 관계가 되는 이야기. 요거에 대해서 감독님에게 조금 듣고 싶습니다. 조금 제 전작들을 봤던 분들은 왜 이렇게 달라졌지? 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저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여성 누아르, 특합에 대한 영화인데, 보통 누아르라고 하면 추적추적하게 그려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유 배우님이나 종서 배우님의 존재감 자체가 되게 누아르지만 펑키하고 네오리얼리즘적인 어떤 누아르가 나오기를 되게 좀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성 서사가 되게 도드라지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누아르긴 하지만 되게 펑키하고 조금 네오리얼리즘이 강한 영화로 나온 것 같아서 사실 이 영화를 볼 때는 조금 제 전작들에서 보셨던 어떤 힘듦이나 무거움들을 제가 고통을 많이 드는데 그런 것들을 좀 배제하시고 그냥 이거는 그냥 영화가 시작되면은 차가 달린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속도를 즐기면서 같이 그냥 재밌게 오는 영화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실적인 굉장한 디테일에서 오는 또 현장감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배우님들께도 궁금한 게 있는데요. 되게 입체적인 캐릭터들이라고 생각해요. 이 캐릭터를 위해서 딱 하나의 디테일만 이 캐릭터를 대표하는 디테일이 하나 있다고 생각한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 사실 디테일이 진짜 많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 인물을 딱 설명할 수 있는 디테일 하나씩만 골라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한소희 배우. 사실 캐릭터가 미선만 보고 네. 생각한 것보다도 저는 이제 도경이와 미선이가 어떤 케미스트리를 이루지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생각을 한 것 같고 그리고 미선이를 봤을 때는 어쨌든 좀 지략적으로 움직이는 캐릭터이다 보니까 뭔가 생각을 많이 하고 고찰을 많이 하고 그런 식으로 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방법이나 그런 수단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약간 왜 꽃집일까 이런 생각을 하기는 했었어요. 두 개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꽃집이잖아요. 꽃을 좋아하나 보죠. 네, 과연 그럴까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알겠습니다. 전종서 배우님. 저의 캐릭터는 네. 한탕을 노려요. 네, 한탕을 노린다. 한탕을 노린다. 네. 그 한탕 때문에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아지는 캐릭터다. 예. 인생은 한탕이다. 네. 슬로건을 갖고 있어요. 시계 가자고 얘기하는. 그럼. 네. 명대사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좀 이따 배우님들이 생각하시는 나의 명대사도 하나씩 궁금합니다. 김성철 배우님도 이 캐릭터의 디테일, 이 디테일 참 이 캐릭터 같다라고 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예민함을 표현하고 싶은데 어떻게 내 신화가 예민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예민해 보이는 그게 어떻게 해야 예민한 거지? 네. 근데 이제 감독님 보고 있으면 그게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 저걸 좀 따와야겠다 해서
감독님을 네. 열심히 관찰하고 관찰하셔서 어떤 디테일을 저렇게 해야겠구나 이렇게 약간 그런 것들 좀 따라했었어요. 최초에는 소부장 캐릭터가 설정값이 좀 많았었는데 저희가 촬영하면서 다 덜어놓던 것 같아요. 다 덜어내고 그냥 어떤 예민하고 그런 광적인 어떤 모습들을 신 안에 녹여낼 때 그런 설정을 굳이 필요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못 봐서 저도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정영주 배우님은 어떠세요? 이 함수 디테일, 아까 어깨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건물을 설계하고 지을 때 머릿돌이라는 걸 건물에 박아놓고 시작합니다. 그 머릿돌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느 곳에 갖다 놓든 절대 움직이지 않고 거기에 맞는 목적을 위해서 그냥 끝까지 가는, 그리고 무금, 네, 대사가 많지 않으셨고 그런 건 아니고요. 보통 사람 정영주는 사람한테 관심이 많고 좀 표현하는 거 좋아하고 간섭하는 거 좋아하고 걱정해주는 거 좋아하는데, 황소일 때의 정영주는 많은 것들을 생략해야 했고 또 나름의 무금을 만들었어야 해서 그거 만드는 게 좀 많이 어려웠어요. 근데 감독님이 제가 시니마 끝나고 나면 이게 맞아? 그러면 계속 맞다고 얘기해줘서 그냥 저는 끝까지 믿고 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재균 배우님도 있으시죠? 어떤 디테일? 영준 선배님은 머릿돌이셨다. 저는 정말 너무나 작은 돌이었어요. 그래서 바람만 불어도 여기로 가고 그냥 후 불어도 저기로 가는 그런 돌. 그런 돌. 예. 돌이긴 돌인데 좀 웃기게 생긴 돌이에요. 멋있는데 웃기게 생긴 맞아요. 그러니까 후 불어도 날아갈 수 있는 돌이었기 때문에. 돌인데요? 돌은 돌이에요? 네, 돌은 돌이에요. 모래 알갱이 같은 그런 느낌을 연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물러가는 돌이군요. 저는 어떤 흡연행위 어떤 디테일을 생각하기는 했었어요. 예. 네, 우리 이번에는 유아 배우님은 어떠십니까? 우선 가지고 있던 외모와는 굉장히 반대되는 애티튜드로 애티튜드로 뭔가 눈빛에 신경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나를 선고 예민한 눈빛들을 신경 많이 썼던 것 같고, 저도 처음 연기를 하다 보니까 감독님께 이거 맞아요? 이거 맞아요? 하면서 많이 되물었었는데 네. 영주 선배님 말씀 저랑 맞습니다 라고 하셔서 믿고 감독 믿고 시키는 대로 디렉션 잘 따라서 했던 것 같아요. 네. 감독님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첫 번째 관객이시고 제일 가까이 배우들 연기 보시는 관객이시잖아요. 네. 작은 모니터지만 되게 보시면서 이렇게 희열, 쾌감, 나 정말 잘했구나 캐스팅,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배우님들 자랑을 좀 실컷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이성과 도경이 이제 그 목적을 정해서 이제 한탕을 해보자 하고 이렇게 하는 씬이 있어요. 저는 그 장면 찍을 때 진짜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후임배우님하고 정세호 배우님이 너무 멋있게 나오고는 진짜 좀 깜짝 놀랐어요. 네, 그 장면 찍을 때. 네, 진짜 멋있는 장면이고요. 다른 배우님들도 하나씩 얘기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성철 배우님은 근데 이 스포가 될 수 있어갖고, 네. 네. 존재자 자체가 약간 스포. 네. 근데 아무튼 보시면서 아마 가장 무서운 장면이 하나 있는데 아마 그 장면이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리고 그 장면은 계속 현장에서 성철 배우님과 이야기하면서 계속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하면서 계속 바꿔나가면서 찍었던 거라, 그 장면에 저는 성철 배우님의 그 눈빛, 그 다음에 정서 이런 게 정말 인상적으로 봤던 장면이었고, 영수 선배님은 영수 선배님도 스포세요. 네. 근데 아무튼 영수 선배님은 그 자체가 사실 저는 엄청난 연기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색깔하시고 지금
이 역할에 도전을 해주신 것 자체가 그래서 영수 선배님은 사실 처음 이제 합류하시고 계속 만나면서 이야기하면서 내내 좀 되게 영화도 되게 속도감 있게 가지만 되게 빠르게 친해지고 되게 그냥 즐겁게 작업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재경 배우는 아까 뭐 마음 놓고 가장 뭐 괴롭히는 것 같다 이러는데 네 맞고요. 제일 많이 괴롭혔고요. 제가 그냥 대놓고 현장에서 엄청 괴롭힌 아마 제일 힘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촬영장에서 제가 좀 요구 조건이 많아서 그렇지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요구 조건을 했던 거고 유아 배우 같은 경우는 그 아까 말씀하신 이제 그 관객분들께 좋은 배신감을 주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 것들을 선택하는데 근데 그 부분에서도 좀 예민하게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좋은 배신감을 드릴 부분은 좀 용기 내서 했고 아닌 부분들은 다시 조금 지킬 거는 지키면서 갔는데 어쨌든 이 영화에서 모두가 이 사건을 휘말리는 데 시작하지만 또 이 사건에서 또 되게 시작의 발단에 있는 캐릭터라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에는 한소희 배우님, 정동서 배우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두 분이 대한민국에서 소위 액션을 가장 잘하는 여배우로 꼽히시잖아요. 그래서 이번 작품도 액션을 되게 기다리시는 관객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번 영화의 액션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액션들과 이 프로젝트 Y의 액션에 대해서 발악해 주신다면 이번엔 어떤 액션을 보여주겠다 이 정도 얘기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뭐 모든 액션 씬들이 약간 생존을 기반으로 하는 액션 씬이기는 하지만 근데 이것도 스포가 될 수 있어서 네. 그럼 두 분이 약간 스포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두 분이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액션과 완전히 정반대 지점에 있는 액션을 되게 죽기 살기 하신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아까 잠깐 힌트 드렸던 각 배우님들이 꼽으시는 보통 내 명대사 이렇게 꼽으시라고 하면 부끄러워서 잘 안 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 영화 속에서 나오는 대사 중에 두 분, 한소희 배우님, 정동서 배우님은 영화 속 대사에 명대사 꼽아주시고 우리 영화를 못 보신 배우님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자기 대사에서 명대사 하나씩 꼽아주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저 끝에 계시는 우리 유아 배우님부터 명대사 하나 부탁드려도 될까요? 본인의 대사 중에 나 이 대사 너무 좋더라. 사실 스포가 될 수 있지만 저는 아이돌 생활하면서 쉽게 뱉지 못했던 말들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아무리 다른 대사들을 찾아보려고 해도 그거밖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더 할 수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어려운 짧은 단어들을 많이 얘기하신 우리 유아 배우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이재경 배우님도 좀 골라주십시오. 명대사. 본인의 명대사. 여러분 부자 되세요. 예, 명대사입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예, 새해 인사가 아니에요. 예, 명대사입니다. 네, 우리 정은주 배우님. 대사가 많진 않지만. 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대사를 영화 속에서 보시면 그때 무릎을 정말 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김성철 배우님. 저는 제 거 말고 제가 촬영하면서 동서 배우랑 촬영할 때였는데 동서 배우가 좋아졌네 이거 이렇게 모르겠어요. 영화에 나왔어요. 근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실제 촬영했는데 네. 이 사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연기에 너무 도움이 되고 너무 좋은 배우시구나 네. 거기서 많이 느끼고 그게 너무 지금도 내일이 갖고 있으니까 좋아졌네 이렇게 하는 네. 여러분 비소가 아니고요. 저기 국어 대사전 나오는 말입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김성철 배우님.
전준호 배우님도 그럼 명대사 하나 뽑아주시겠어요? 어떤 거 있으세요? 뭐 했던 것도 좋습니다. 아니, 본인 것 중에서 뽑으셔도 됩니다. 네. 저희가 제가 금을 찾으러 갔는데 네. 거기서 이제 하는 대사 중에 잔말 말고 빨리 타라. 단말 말고 빨리 팔아. 네. 라고 얘기하는 그런 대사가 있습니다. 네. 그걸로 할게요. 네. 그 대사를 뽑아주셨고요. 그 대사 영화에서 보시면은 옆에서 같이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한소희 배우님. 저도 이제 금을 발견하고 나서 이제 차 안에서 이제 인생 시계 가야지 라고 했던 그 말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느껴집니다. 네, 인생 시계 가야지 라고 얘기해 주시는 여러분 괜찮습니다. 금을 찾는다까지는 현재 줄거리상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는 스포일러가 아닙니다. 이제는 거의 저희 오픈토크 이제 조금씩 마무리해야 되는 시간인데요. 여기 꽉 채워주신 관객분들께 인사 말씀과 그리고 이 프로젝트 Y를 지금 극장에서 보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더 많은 관객분들께 영화 자랑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독님.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반복될 수 있는데, 이 영화는 추적추적한 영화가 아니라 되게 펑키하고 속도감이 엄청 빠른, 그 다음에 네오리얼리즘에 만난 어떤 여성 서사 노화입니다. 네, 되게 오락적이고 속도가 빠르니까요, 잘 탑승하셔서 마무리 차에서 내리실 때까지 영화를 보시고 오신 분들이 각자 이 정서들, 훌륭한 배우들, 보석 같은 배우들이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그 배우들과 함께 이 영화를 보시는 내내 본인 자신만의 영화를 완성해서 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독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솔 배우님. 네, 정말 추운 겨울에 다 같이 고생하면서 찍은 영화가 드디어 이제 세상에 나오게 됐는데요. 저도 너무 떨리고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다들 즐겁게 보시고 감독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인만의 해석으로 이렇게 남겨서 기쁜 마음으로 가득 차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김동서 배우님. 네, 저희 영화는 전혀 어려운 영화가 아니고 이렇게 그냥 가볍게 즐기실 수 있는 그런 토큰 영화지만 저는 영화관이 갖고 있는 되게 특별한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거 보시러 와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재밌게 즐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관객석 꽉 채워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김영철 배우님.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많은 분들이 계셔서 재밌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우선은 저희 영화를 이렇게 부산에서 상영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몇 번 안 되는 상영이지만 저희가 이제 개봉하기 전에 먼저 만나볼 관객분들이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느끼실지 너무 궁금합니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진짜 끈적하고 밀도 있고 약간 정말 모르겠어요. 어떤 과일 주스를 쳤을 때 약간 100% 생과일 주스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약간 첨가물이 없는 그런 느낌. 그래서 그런 것들 다들 잘 느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영화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영 배우님. 네, 관객들하고 늘 만나는 삶을 살고 있는 중인데요. 이렇게 특별한 애정을 보내주신 그것도 영화 작업에서 저 역시도 너무나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고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생각에 너무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모든 작업에 모든 스태프과 배우들이 큰 공을 불어넣고 큰 노력을 불어넣고 하는 건 공통이겠지만, 특별히 장면을 찍으면 항상
평가를 좀 냉정하게 받는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영화가 그걸 아주 속 시원히 타파해주지 않을까, 그 경험을 여러분들이 또 실컷 하고 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내일 계속 객석을 꽉꽉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어느 곳에서든 소문을 내주셔서 프로젝트 Y를 한 번 이상을 보는 관객들이 마구마구 늘어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이재균 배우님. 네, 이번 촬영을 하면서 굉장히 즐겁게 공서 배우님이랑 소희 배우님이랑 연주 누나가 배우님 이렇게 너무나 연기를 하면서도 굉장히 즐겁게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즐겁게 촬영을 하고 작업을 했기 때문에 아마 관객분들도 굉장히 즐겁게 보실 수 있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리아 배우님. 무대 위에서 관객분들을 보다가 이번엔 다른 형태로 관객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굉장히 긴장도 되고 많이 설레고 떨리기도 하는데, 우선 매진됐다고 소식을 들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평소에 좋아하던 배우분들과 함께해서 특별히 더 즐거웠던 작업인 것 같습니다. 밀도 있는 영화고 감독님 말씀처럼 펑키한 영화니까 재밌게 봐주시고 같이 속도감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프로젝트 Y의 감독님 배우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고요. 바로 테이블 치우고 포토타임 시작하겠습니다. 네, 배우님, 감독님 뒤에 잠시만 비켜주시면 테이블 치우고 바로 포토타임 진행하겠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네, 배우님, 감독님 조금만 무대 앞쪽으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네, 감독님, 배우님들 가운데 서주시고요. 네. 자, 우선, 정면에서 왼쪽에 계시는 카메라 왼쪽부터 눈 한번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손 흔들어주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중앙에 계시는 카메라와 여러분 눈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중앙 카메라들 봐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오른쪽에 계시는 저 멀리 계시는 관객분들께도 눈 맞추고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이제는 무대를 등지고 관객분들과 함께 촬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뒤쪽 계단 조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뒤에서 이번에는 하트 그리고 화이팅 손 흔들어 주시면 사진이 더 예쁘게 나옵니다. 네, 손 들어주시면 예쁘게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프로젝트 Y의 감독님, 배우님들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프로젝트 Y의 오픈 토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 미치.